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선배를 먹인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이 침청 거하게 범죄 추적 보도, 침청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저희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칫하면 정치적인 표현에 대한 어떤 규제로 그 도구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법이 지금 통과됐으면 예전에 최순실 보도는 할 수가 없었겠구나. 이슈K 시간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야당과 법조계, 언론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부터 시작한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됐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내용, 이만재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법을 두고 여야가 진통을 겪었는데요.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핵심이 뭔가요? 네, 정확하게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짜뉴스,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받은 일반 국민들이 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구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론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게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야당은 언론 자유의 침해이다. 여당이 언론의 재갈을 물려서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가짜뉴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됐죠. 예를 들어서,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의 일부 구성원과 채널A 기자가, 네. 이렇게, 연합을 해서 국민 총선의 국면 전환을 꾀하는 그런 보도를 조작하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고요. 네. 또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든가 또 기업에서는 중국산 단무지로 만든 만두를 네. 쓰레기 만두라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 자체가 망하게 되고 또 그 기업인이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선일보의 네. 성매매 관련 보도에 네. 조국 전 장관과 그 딸 조민양의 일러스트를 게재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 이 국민들의 기본권 네. 또 명예,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현상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좀 구제하는 방안을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법안이 만들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예. 최근 한 연구 보고에서는 이런 가짜뉴스에 의한 사회적인 비용이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 그리고 또 최근 7월 30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그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의 35.5%만이 반대 의견이고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56.5%가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언론에 대해서 가짜 뉴스나 또 언론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고 언론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언론 개혁에 대한 뭐 필요성은 있겠지만 또 반발이 또 있습니다. 쟁점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짜 뉴스로 가는 허위 조작 보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네네. 그리고 또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한 입증 책임 기준이 문제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네. 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이제 그 의도가 우선 중요하죠. 단순한 과실이냐 아니면 기자나 언론이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느냐. 그리고 또 형식은 뉴스 형태를 떼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가짜 뉴스의 중요한 정의가 될 것이고요.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뉴스를 통해서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네. 다시 말하면 돈을 벌려고 또는 정치적 권력을 얻는데 이 뉴스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을 누가 입증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현안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인의 경우에는 그런 입증의 책임을 공인 스스로 언론과의 이 소송이 제기됐을 때 책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런 그 피해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그 입증의 책임을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이것이 언론에서 그것을 입증을 해라. 그런 거짓과 의도가 없었다는, 조작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언론이 입증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징벌적 손해배상도 좀 논란인데 네. 손해배상 대상이나 또는 산정의 기준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 개정안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은 그것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하는 게 현재 지금 언론중재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을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은 이 개정안에서 그 피해액의 5배까지 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피해액의 뭐 최소 기준을 매출액의 뭐 0.01%에서 0.001%로 정한다 이런 논의들이 법조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그 딸의 그 일러스트 사건의 경우 지금 조선일보의 조국 전 장관이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 미국에서 조선일보 미주 지사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1,000억 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받아들이는 우리 한국에서의 그 손해배상액이 그 정도 커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이제 주장을 할 경우에 인터넷 기사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이제 기자들의 활발한 취재 보도 활동을 좀 제한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언론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인터넷 기사에 차단을 제한한 차단을 요구한 기사라는 표시를 달게 했던 초기 법안을 삭제해서 그건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언론의 취재나 보도 활동을 좀 제한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언론계에서는 물론 뭐 반발하겠지만 전북적 언론단체나 시민단체는 좀 어떤 입장인가요? 전북 지역 언론 단체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 가짜뉴스라든가 또는 언론이 과도하게 상업성, 정치성을 추구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과도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언론개혁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디테일 세부적인 그런 항목들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정말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 언론의 그런 의도나 조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을 특히 시민의 경우 개개인 일반 국민들이 언론하고 이렇게 대립적 관계에서 그것을 증명해내기가 어려우니 그 부분은 이제 언론에서 책임을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부분들 또는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혹시라도 언론의 자유나 권력을 비판하는 그런 언론 기능을 축소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언론 개혁을 위해서 큰 틀에서 이 언론 중재법을 개정하는 것은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예. 이런 개정안이 나온 데는 앞서 이제 배경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언론이 보여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원인이 될 텐데 가짜 뉴스 양산 그리고 언론 보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정 능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지금 신문 언론, 신문 방송 또 잡지 또 좁게는 인터넷 언론까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언론 자유나 사회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SNS 이런 언론 환경이 성숙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틀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 방송사뿐만이 아니라 개인 또 정치인, 기업인 더 나아가서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이런 그 글로벌 미디어 그룹들도 언제라도 그런 언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언론 스스로 이 미디어 환경이 변해가는 데 있어서 언론의 책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우선 이 단기적으로는 그런 언론의 조작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안에서 스스로 자정해서 수문장 역할, 게이트키핑하는 그런 조직적인 부분들을 더 강화한다거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